네, 데이터베이스 기초이고요. DB 개요, 네, DB 설계, DB 운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해식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 과목하고 중복으로 학습 분야가 겹쳐져 있어서 DB 쪽에서 빼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DKIW 피라미드, 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시험 보다가 서론에 뭔가 이런 것들 쓸만한 게 나오면 그때 활용할 목적. 자, 이거를 직접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겠다. 예,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래서 홍조 운봉이다. 이렇게 외우셨죠? 네, 통합 데이터다, 저장 데이터다, 운영 데이터다, 공유 데이터다. 이렇게 외우셨어요. 실시간 접근,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유, 내용 참조.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게 지금 비즈니스를 또 혁신적으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페이퍼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 과거에 네,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실시간 공유가 불가능하죠. 그럼 비즈니스의 사이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 비즈니스 사이클 속도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 닿죠. 리드 타임, 네. 상품을 R&D에서 상품 개발하고 그것들을 설계해서 실제로 생산을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 물류를 통해서 부품 조달하고 그리고 기계 장비를 AS 서비스하고 그리고 외부 물류 통해서 대리점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대리점에 고객이 와서 구매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이거의 이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의 이름은? 이름은 생각이 안 나. 응? 크게 자신 있게 어차피 뭐 틀리고 더 하겠어? 아, Z? J, IT? 네, G라고 just in time 이야기한 거예요? 네. 뭐 어느 부 데미지만 더 큰 이름이 있는데 IT? RTE,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 뭐든 괜찮으니까 막 질르시다. 네. 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의 끝단에는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의 다른 이름은 밸류입니다. 이제 금방 생각났죠? 역시 힌트가 중요해. 그 데이터베이스도 힌트가 중요해, 그지? 네, 오케이. 네, 이런 밸류 체인의 모든 단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체의 정보, 비즈니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 공유의 수준이 이제는 글로벌 수준이죠. 전 세계에.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그 사이클이 과거에 1년짜리 또는 2년짜리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것들이 불과 1, 2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의 속도가 몇 배 향상이 됐다? 네, 말할 수 없을 만큼 향상이 됐어요. 비즈니스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돈의 회전은 빨라진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건 지금 뭐예요? 기여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또 어려워.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프라를 제공.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그 데이터가 여기서 보낼 때는 맞는 데이터인데 저쪽에서 받을 때는 예, 달라진 데이터. 어떻게 달라졌을까? 중간에 해커가 낚아채가지고 변조된 정보를 저쪽으로 날렸어.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런 이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데이터 정확성, 무결성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들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이것들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느려지면 안 되죠. 느리지 않게 어떻게 저장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예,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오류가 생겼어요. 처리하다가. 자, 그런 경우에도 처리된 데이터가 이상 없이 다시 롤백, 원복 또는 예, 실제로 나중에 실행돼서 다시 실제 실행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전부 다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였어.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비싼 것 같은데 막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부서에서 뭐 가지고 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 DB에다가 집어넣을 때, 잘 집어넣어. 그래서 앞에 것들을 다 청소시키면서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도, 아까 인풋이 쓰레기면 아웃풋이 쓰레기잖아. 그럼 인풋이 쓰레기가 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제공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품질이 뭐예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 기능 또는 비기능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는 뭔다? 네,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거야. 근데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은 뭐예요? 뻔하죠? 네. 맞는 데이터를 제때 줘. 이런 거지.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 품질 보장의 수단은 전사의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정책, 지침, 절차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 표준화잖아요. 표준화의 필요성을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공부 끝나고 그랬네. 그래서 끝났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이 나머지 주제를 계속 엮을 때마다 암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 계속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거 없네. 맞아요. 별거 없어요. 데이터는 진짜 오퍼레이션이고요. 저희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 상위 레벨에서 지금 이런 것들 쳐다보는 공부를 하는 거고, 네, 오라클 컨밴드 알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을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들을 쳐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상위 레벨과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 통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문서들 전부 다 예, 모아서 보자. 그러면은 지서에서 본서로 다 전송하고 그리고 누군가 이거를 하나로 취합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책자로 만들어서 이 책을 수백 권을 찍어서 이거를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책을 수백 명에 나눠줘요. 그리고 앞에서 그 책을 읽어줘. 통합된 거야, 안 된 거야? 통합이 뭔가 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 그죠? 네, 근데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통합을 지금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전자적인 것이. 네, 그리고 통합한 데이터를 특정 공간에 저장을 한다.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네, 그거를 저장한 걸 꺼내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모르겠죠? 네. 자, 운영 데이터. 네. 저장된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맞았던 데이터가 이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변경되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것도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인프라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다 우리가 운영에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그다음에 공유 데이터. 네, 그 데이터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 데이터를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막아야죠. 네, 이거는 이제 보안에 관련된 문제. 네, 그렇지만 허용된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유된다. 권한을 부여한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B 솔루션 안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MS SQL, 뭐 MySQL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나오는 NoSQL DB다.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기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이게 힘들어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넘어갈게요. 당연히 하는 거고, DB 시스템 기본적 외부 개념, 물리, 데이터베이스, 예. 3단계 아키텍처 모델, 안시 스파크 이렇게 부르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접근한다. 뷰라고 부른다. 개념 스키마, 통합 ERD,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내부 스키마, 물리 DB. 설계도인데 논리 설계도죠. 물리 DB. 요거 이제 구현된 물리 정치, 저장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3단계 아키텍처를 이으로 간다. 왜 저렇게 바꿔놨을까? 네, 그것들은 데이터 독립성 때문에 그런다. 상위 단계의 스케마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 단계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논리적 독립성과 물리적 독립성 두 개로 나뉘는 거고. 네,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자, 요 세 개를 3단계 구조 안에서 뭔가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사이에서 논리적 독립성.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서 물리적 독립성. 이렇게 해서 하부를 바꾸어도 예를 들면 논리 구조에 또는 사용자의 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RDB가 가장 잘 구현을 해놓은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RDB는 컬럼 위치 이런 것들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뷰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DBMS는 그런 솔루션 시스템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다. 뭐 그렇고요. 주요 구성 요소 이런 거 넘어갈게요. 데이터 사전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러고 언어, DDL이나 DML, DCL 이런 것들은 컨트롤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랜트, 이보크, DML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그다음에 DML은 주로 누가 누가 사실 그 애플리케이션 짜는 애들이 사실 SQL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 쪽에 개발자들이 사실 많이 쓰고 있죠. 물론 DBA로 DBA 직접 작업해줘 그러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DDL, 데이터 데피니션 이건 최초에 데이터를 생성한다. DB를 생성한다. 그때 얼터나 트럭 이런 것들을 DDL을 씁니다. 이거는 교사 시험 문제보다는 감사 시험 문제에 올바르게 연결하고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언어를 선택하죠. 뭐 이런 문법이 나오고. 여기 피절차, 절차 뭐 이런 것들은 그제 우리 김정일께서 집합연산 관계연산 있잖아요. 예, 뭐 하면서 절차, 비절차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죠. 네. 한번 보시고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구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요게 이제 대상이고 조직은 여기 CIO, DE, 아키텍트 그러니까 모델러, 그다음 DBA, 유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것만 보면은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업무 데이터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이제 될 수 있어요. 데이터 구조로 보면 이제 개념 데이터, 논리 데이터, 물리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실제로 업무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 활동들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 표준 관리, 우선 관리, 모델 관리, 흐름 관리, DB 관리, 데이터 활용 관리 등등으로 실제 매뉴얼에 가보면 이거보다 상세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거는 뭐 필드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결국 이거 전자정보에서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품질 관리 관점에서 사용자별 R&R 뭐 앞에 있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트하고 모듈러하고 뭐가 틀려요? 그다음에 어드민하고 뭐가 틀려요? 이렇게. 주로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DBA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드민에 대한 역할이 강조가 되고, 애플리케이션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는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델러가 누구야? 이렇게. 결국에는 여기서 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설계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데이터 아키텍트로 넘어가면, 현장에서 DA를 찾는 일은 거의 없어요. 혹시 회사의 DA가 누구십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트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조직들에서 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수립을 할 때, 데이터 영역, 데이터 아키텍처 영역을 수립을 할 때, 요때 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저것들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라든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 그래서 전사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떠한 정책과 표준을 가지고 예, 최초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까. 모델러한테 그거 작성해. 그러면 나 지금 프로젝트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얘들 지금 막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한테 왜 그런 일을 강력히 어드민한테 운영하고 있는 SM 사업에서 어드민한테 야 이런 거 있어? 어드민이 없는데요? 그럼 네가 만들어야지. 그럼 어드민이 뭐라 그래요? 제가 왜요? 저는 지금 SR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SR 처리하기로 바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소규모로 조금 조금 시작할 때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DBA가 이렇게 SI, SM에 걸쳐 있어요, 처음에. 근데 조직이 커지고 시스템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서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담 체계로 바뀌죠. 근데 전담 체계로 바꿔도 여전히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SI 할 때 운영을 타겟을 두고 만약에 DB를 설계한다 또는 구축을 한다. 그러면 기존 운영 환경에 DB 환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고 그냥 해버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관 딱 해주고 운영해. 그러면 DB가 나 안 받아. 누가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 나 못 받아. 날 죽여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려고 지금 데이터 DB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누가 그럼 그걸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럼 누가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야 된다. 바로 그래서 얘가 있어야 돼. 이것들은, 그래서 아키텍트는 컨설턴트입니다. 저희가 모델러를 컨설턴트라고 안 해요, SI 할 때. 맞죠? 네. 그러니까 DB 설계자를 컨설턴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민을 컨설턴트라고 더더욱이 하지 않죠. 자, 단가가 가장 비싼 직무는 어디예요? 단가가 가장 비싼 직무. 야, SM 하는 친구보다 SI가 더 빡세니까 이렇게. SI 하는 친구보다 큰질 하는 친구가 더 이렇게. 그래서 단가 체계가 이렇게 컨설턴트, SI, SM. 그래서 DB 쪽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자, 어디면 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모델러 할래?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아키 할래?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손은 안 들죠. 다들 끄덕끄덕했어요. 네. 결국에는 처음에는 부문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전사가 비즈니스 경쟁력을 IT 기반으로 전력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키 기준으로 전사의 데이터와 관련된 전력을 수립해야 되고 표준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경쟁력이 계속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필요 기술이 아래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우와, 이 기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 시험 준비 열심히 하시면 어디로 갈 수 있다? 돈 많이 받는 쪽으로 아키로 갈 수가 있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응용할 때 데이터 품질 표준 이런 거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관리 성숙도는 아까 기타서보다 데이터 관리, 조직의 데이터 관리 역량 성숙도 있잖아요. 뭡니까? 5단계 외우라고 했잖아요. 도정 통정체다.
기억 안 나세요? 아, 저희 2007년도에도 외웠어요. 네. 자유구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택, 큐, 데크, 연결 리스트. 예, 시험 문제가 가끔씩 심심하면 한 두 번, 세 번 채채 걸쳐서 한 번씩 쓰라고 나오죠. 이건 알고리즘 쪽에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에는 담아 쓰는데 이제 제거를 제외를 했고, 네. 알고리즘의 좋은 알고리즘의 조건과 그다음에 알고리즘 복잡도, 시간 분배도 공간 복잡도. 그래서 네, 표기법 오, 뭐 이런 거 지금 자꾸 물어보죠, 그죠? 음, 그래서 네,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시험 보기 가기 전에 네, 집중해서 한번 암기해서 들어가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은 암기해서 쓰면은 좋은 거고. 그죠? 네, 여기에 보니까 수행 시간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 외워지면 어디다 붙여놓자. 네, 3시 넘어가고.